자,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오늘 정규 영상 한번 들어가 볼게요. 미리 얘기해주면 오늘 내용을 내가 나중에 이거 AI로 들어가 가지고서 사람들이 몇 분 동안 시청했는지서부터 이런 거 볼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용은 빨리 감지도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잘 새겨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 바뀔 거고, 만약에 오늘 건성건성 들으면 여러분들 분명히 계좌가 아마 그닥 좋지 않을 겁니다. 먼저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오늘 영상 제목은 내가 이걸로 일단 풀어줄 거예요. 드디어 2차전지 결정적 구간 진입해 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좀 줄 텐데, 이게 전체적인 시장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선 내가 지금 시장 특징 간략하게 한 코멘트만 넣으면, 향후 2주 시장이 1분기 결정한다. 그 다음에 2월 중대변곡점에서도 일부가 얘기가 들어갔던 거고, 내 커뮤니티에 여러분들 저 PBR, 그 다음에 저 PBR하고 성장주 VS 해가지고서 몇 번 내가 한 2주 전에도 얘기했던 거 있죠?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해야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소외를 받지 않거나, 오히려 지금처럼 지수가 조종을 받아도 야, 나는 장이 급락하는데 오히려 계좌가 대박났어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여러분, 이 되게 중요한 얘기 한 거예요. 그래서 왜 2차전지가 결정적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결론부터 얘기해 줄게요. 이게 어제 시세판이거든. 여러분, 어제 내가 신의 한수 할 때의 시세판이고, 이게 그 다음에 지금 시세판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지금 시세판은 저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요렇게 바뀐겨, 여러분. 요렇게.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면, 어제 빨갰던 애들이 다 지금 새파랗게 지금 돼 있는 거야. 지금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가 어제 거요. 여기가 어제 전체적으로 다 빨갰죠. 특히 지수 관련주 쪽을 봐야 돼, 여러분. 이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쪽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파래. 근데 어제 팔했던 종목이 대표적으로 2차전지하고 로봇과의 주식들이 대표적으로 어제 좀 많이 팔았습니다. 그죠? 이거 어제 겁니다. 어제 거. 근데 오늘은 어때요? 반대가 돼 있죠? 어제 팔았던 애들이 오늘은 빨간색 쪽으로 바뀌었고, 어제 빨갰고 오늘 같이 빨갠 쪽이 이쪽 라인에 있는 반도체 일부 주식들은 어제도 빨갰고 오늘도 빨갰고, 그 다음에 하나 특징은 제약주가 오늘은 빨간색이 좀 많아요. 보다시피, 그지? 어제는 제약주가 그렇게 빨간색이 많았기보다는 동아 ST 정도 하나 빨갰고 나머지는 뻘거스름한 정도밖에 안 됐던 시장이라는 거지. 이게 지금 시장의 특징. 자, 두 번째, 오늘 외국인들 동향이에요, 여러분. 이 외국인들 동향을 보면 최근 주식시장은 330에서 360까지 지수가 이렇게 급등이 나온 것은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주식 매수 플러스 기관들의 집중적인 주식 매수에 의해서 최근에 주식시장이 급등을 했어요. 근데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집중 매수가 들어온 쪽이 금융주하고 지주사 등 저평가 밸류의 핵심주라고 지금 동네방네 지금 기사 나오는 그들 주식입니다. 맞죠? 그리고 오늘 지수가 급락을 할 때 이건 급락보다는 어제 올린 걸 다 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건데, 오늘 지수가 약세를 줄 때 보니까 최근에 급등했던 애들이 약세를 주는 거지, 최근에 못 올라갔던 애들은 오히려 플러스가 나거나 약세가 나와도 약보합 수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특징입니다. 맞죠? 그런데 말입니다. 더 중요한 얘기 해줄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그만큼 기초 체력이 약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봐봐. 외국인들이 어제 6천억을 샀어요. 기관들이 4천억을 샀어요. 그러면서 종합이 30포인트 가까이가 올랐어요. 근데 오늘은 어때요? 기관들은 1,000억을 팔고 있고 외국인들은 800억밖에 안 파는데도 어제 올린 걸 다 빼고 있죠. 이게 왜 그린 거냐면은 지수 부담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언더스탠? 그리고 어제 선물 매도했던 기관은 선물을 매수하고, 어제 선물을 매수했던 외국인이 어제 매수한 거 정도의 한 60, 70%가 매도가 나오는데 어제 지수보다
어제 종가상 지수보다 지금 장중 지수가 더 약합니다. 요게 내가 예전에 댐의 원리로 얘기했던 건데, 주가가 바닥에 있을 때는 저들이 매수할 때 급등이 나오는겨. 바닥에 있을 때는. 근데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니까 저들이 매수를 해도 올라가는 건 제한적이면서 저들이 매수를 하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올라간 부분에 일정 부분은 급락세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댐의 원리하고 같은 이치. 그러니까 댐 수위가 높을 때 물을 바깥으로 쏟아낼 때는 이 수위가 높다 보니까 확 쏟아져 나오는데, 어느 정도 쏟아져 나와서 수위가 점점 낮아지면 물이 빠져나가는 속도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종목은 어느 정도 올라가거나 어느 정도 급등을 하게 되면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상황 이해했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지금 조정받고 있는 자동차나 금융주나 얘네들 하루 이틀 추가 조정 나올 때 저점 매수 반대. 그럼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냐? 그들은 일단 여러분들 현금을 좀 높이는 전략으로 이 종목은 얘기를 해주고 그 현금을 높인 걸로 2차 전지를 매수해야 돼요. 2차 전지를 매수하고 로봇을 매수하고 클라우드를 매수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준 거야. 그런 식으로 가는 거고, 그럼 만약에 그들을 매수를 못하겠다. 그러면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서 한 단계 더 빠졌을 때 매수를 하면 안전한 건데,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잘 흘러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차라리 분할 매수를 하라.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치주 vs 성장주로 내가 이걸 제목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나는 무조건 성장주를 여러분들한테 권장하고 싶은 것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핵심 요점이 되는 게요. 요까지 상황 이해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부터 조금만 더 가고 아까 얘기했던 것을 부연 설명을 좀 합시다. 그럼 지수에 따른 시장 대응인데, 자 보세요 여러분. 지수에 따른 시장 대응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얘기해 줄게요. 자, 만약에 종합이 조만간에 조정을 받아서 348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343 플러스 마이너스로 조정을 받는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치주를 사고 싶거나 아니면은 최근에 강했던 주식이 눌림목이 나온 그 주식을 공략하고 싶다라는 것을 말리고 싶지는 않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최근에 급등했던 주식들은 지수 밴드상으로 얘기를 하면 348에서 343 언저리까지 밀렸을 때가 매수 타이밍을 노릴 수 있는 지수대가 되는 게요. 전문가님, 만약에 이쪽으로 안 밀리고 내일 이후로 또 자꾸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면요, 절대 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조정 없이 올라갔기 때문에 나중에 조정받을 때는 매수 타이밍을 잡으면 안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 여기까지 느낌 상황 이해했지? 근데 만약에 거래소가 이렇게 밀려도, 자 보세요. 이제 두 번째 얘기로 들어갈게. 거래소가 저렇게 밀려도 코스닥은 달라요 여러분. 저렇게 거래소가 설령 밀려도 코스닥 150을 놓고 보면, 코스닥 150은 지금 기세 자체가 1400을 뚫고 올라가고 싶어하는 기세입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반도체가 최근에 같이 올라온 쪽을 제끼고 한번 얘기해보자. 반도체가 최근에 같이 올라간 반도체를 제끼면 코스닥에 주로 있는 게 뭐예요? 2차 전지하고 클라우드하고 제약주하고 뭐 기본 개별 테마주가 코스닥에 많죠. 요까지 느낌 이해했어요? 걔들은 올라간 게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수가 설령 종합은 밀려도 코스닥이 그거에 따라 밀리게 되면 코스닥도 약간은 밀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쪽이 약간은 밀려도 전고점 물량 소화하고 밀린 다음에 어느 시점에서 지지를 바탕으로 주가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목표치가 생기기 때문에 코스닥은 밀려도 적게 밀릴 뿐더러 다시 올라가게 되면 거래소보다 더 강력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상황 이해했어요? 이게 어제 신의 한 수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핵심이거든. 근데 거래소를 볼게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밀려버리면 어떤 그림이 나오는 거냐면 여기가 쌍봉으로 눈에 확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인위적으로 올려버린 거거든. 인위적으로 올려버렸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시 밀렸을 때, 다시 쳐올릴 때 그들을 또다시 쳐올리기가 어렵게 되는 그림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상황 이해했죠? 그럼 만약에 여기까지 밀린 다음에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여길 못 넘어간다 가정하자. 그리고 다시 밀려버리면 여기처럼 3, 4형이 되는 거야. 이게 이수까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종합이 밀리게 되면 여기가 지지고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최근에 급등했던 주식을 저점 매수할 수도 있는데 나는 말리고 싶지 않다까지만 들으면 매수하고 싶겠지. 근데 다시 올라갈 때 여기를 못 넘어가고 다시 밀려버리게 되면 장이 여기처럼 3, 4형이 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들 주식을 매수하고 싶은 욕구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감소 그러면 저거 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은 사람들이 이종복이의 말을 제대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종복은 가치주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상황 이해했죠? 우리나라 시장은 이 신고가를 뚫으려면 반드시 뭐가 가야 된다? 여러분, 이 신고가를 뚫으려면, 조종을 받고 신고가를 뚫으려면 반드시 뭐가 가야 된다? 성장주가 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 시장의 특징.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비중, 현금 비중에 관해서 거래소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기준의 주식 비중, 현금 비중으로 얘기하면 지금은 현금을 분할로 매도하면서 전체적으로 거래소 주식을 갖고 얘기하는 거야. 제약주나 2차전지나 AI나 클라우드나 이런 이종복이가 선호하는 그런 종목 말고 지금이 여러분들이 현금 비중을 높이는 타이밍이 되는 거라는 거지. 그 일반적인 거래소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 기준에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 한 거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고, 내가 이 정도 얘기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종복 좋아요 누르고 고맙습니다 많이 나오면 이 정도는 내가 계속 준다라고 했죠. 자, 지금부터 이제 2차전지 관련해서 몇 마디만 또 할게요. 여러분, 지금 보면 내가 여러분들 직전 영상에 포스코 그룹 주서부터 뭐 몇 종목 해줬습니다. 여러분, 그죠? 자, 포스코 퓨처 61선 저항 받고 밀리다가 다시 나쁘지 않아요. 이것도 내가 신의 한 수로 얘기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정상적으로 올라가다가 기술적으로 저항받고 정상적으로 기술적 지지 나오고 내가 얘기했던 가격 언저리 찍고 또 움직이고 있어. 맞죠?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 쪽은 거래가 지금 급증하지를 않고 있죠. 그래서 이쪽이 또 강한 탄력이 나오는 것도 기대하기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요. 강한 건 아니요. 다만 이런 식으로 눈치를 보다가 거래가 실리면 넘어가는 거, 거래가 안 실리면 왔다리 갔다리는 하겠지. 그러나 지금도 보면 여기 또 몇 종목 더 얘기해 볼게요. 원준이는 덕산이는 오늘도 거래가 꾸준히 유입이 되니까 어때요? 오늘도 거래가 꾸준히 유입이 되니까 또 올라가죠. 이것도 따라가면 안 되고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강한 걸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자, 다시 포스코 퓨처나 에코프로 BM 쪽은 거래가 늘어나지 않지만은 2차전지의 장비과 주식들, 다른 장비과 주식들은 지금 거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걔네들은 올라가는 폭도 더 커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상신이라고 들어봤죠? 상신이는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보세요. 여러분, 어저께서부터 거래가 조금씩 늘기 시작하지. 보입니까? 요런 미세한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겨. 그 다음에 오늘 이노대 폭등했어요. 어제 오늘 이노대 폭등했어요. 그 다음에 에이테크 솔루션도 양봉 나오면서 직전 고점 넘어왔어요. 이거 내가 신의 한 수에서 가만히만 냅두면 알아서 올라갈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 다음에 인포뱅크도 오늘 여지없이 거래가 한번 터지면서 12,500원 언저리까지는 줬습니다. 지금 다시 눌렸지만. 근데 얘는 지금 거래가 터지는 모습이 상당히 긍정적인겨. 나는 여기가 바닥이야 라는 걸 지금 얘가 어필하고 있는 거라는 거지. 근데 얘는 거래량을 여기까지 놓고 보면 오늘 터진 거래는 눈꽃만큼 거래죠. 그래서 이 주식은 200만 주 이상의 거래가 터져야
주가가 세게 올라갈 수 있는 신호탄이 된다라고 우리가 미리 예측하는 거지. 이게 이번에 온라인 강좌 들은 사람들한테는 되게 도움이 되는 얘기거든. 근데 여기를 보지 않고 여기만 놓고 보면 여기도 거래가 터져 있고 여기도 거래가 터져 있고 여기도 거래가 터져 있죠. 이런 상태면 가볍게 13,000원에서 13,500원까지는 상방입니다. 근데 이거 이상 올라가고 말고는 여기까지 추세를 놓고 봐야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놓고 봐야 된다는 거지. 더 이상 디테일한 얘기는 안 되겠어. 그리고 이 영상에 지금까지 내 영상을 본 사람들은 진짜니까 저쪽도 보면 리튬 관련주의 미래나노텍은 2만원대까지 올라왔어요. 이거 13,000원대에서. 이거 내 방송 들었던 사람들은 알지? 그 알지 말고 1, 2, 3, 4, 5, 8로 빠졌고 2저점을 지지를 하면서 거래가 아까 걔들보다는 조금 더 늘었죠. 그러니까 얘는 최근 며칠 사이에 거래가 늘고 있다라는 얘기한 거예요. 인포뱅크하고 에이테크 솔루션이 어떤 식으로 향후에 움직일 수 있을지도 여기서 판가름 나는 거지. 걔들은 오늘 처음으로 거래가 하나만 실렸고 이 미래나노텍은 이틀 정도 실리면서 하루 이틀 눌릴 때 눌림목 나오더니 오늘 거래가 터지면서 또 급등하고 있는 이런 기본 패턴을 보라는 거지. 이 상태면 22,000원 돌파 시도도 가능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쪽이 어떤 과요? 리튬과잖아. 그 다음에 오늘 움직임이 좋았던 이노뎁은 어떤 과요? 마이크로소프트과잖아.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이종복이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내 방송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들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알려줄게요. 지금 보면 최근에 이노뎁이 날라간 게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서 날라갔죠? 여러분 MS 관련해서 기사 MS에 AI 영상 기술 공급해갖고 AI 소라 시너지 기대감 해갖고 급등했잖아. 봐봐. 그지? 그지? 자, 우선 내가 오늘 마켓텐에서 방송한 걸 보여주면 좀 그런데 시간 관계상 좀 찾기가 어려워서 그래도 지금부터 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진짜니까 이걸 보여주겠습니다. 여기에 이노뎁을 치면 이노뎁이 마이크로소프트 관련주다라고 얘기하면서 방송을 하는 장면이 보일 겁니다. 여기 보이죠? 저게 작년도 얘기야. 작년도 2월 3일 얘기야. 작년도 2월 3일에 처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확인했어요? 저 시점 이후에도 주가가 여기 보면 2만원대까지 급등했죠. 근데 저 주식이 이제 내 방송을 꾸준히 보는 게 중요한 얘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간 강연 방송을 보면 이노뎁이라는 주식을 내가 작년도에 추천할 때 내가 했던 말과 글들이거든. 나는 이 주식은 한번 추천을 하면 몇 수십 프로 수익 나는 거 보이죠? 여기에 뭐라 돼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관련주에 뭐 21선까지 빌리면 무조건 매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참 자주 추천했던 주식입니다. 이노뎁이라는 주식이. 보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또 여기서 오늘 TV용으로 갈게요. 저 이노뎁이 지난 12월 13일 날도 연말연초 순환매 예상으로 추천했던 주식이었어. 보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얘만 안 올라갔었어요. 여기까지 느낌 상황 이해가 돼요? 그러더니 어제 오늘 폭등을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대박이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런데 말입니다. 저 얘기를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내 방송은 실시간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 보다 보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연초에 메타버스 관련주 날라간, 그러니까 2차 전지의 비중이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반성해야 돼요.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내가 2차 전지를 되게 좋게 얘기하는 전문가가 맞아. 근데 강약 조절이 다르다고 그랬죠. 나는 연초에 지수가 급락을 할 때 저렇게 메타버스 관련주, 챗 GPT 관련주,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 AI 관련주에 집중을 했고
그들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수가 급락하는 것도 신경을 안 썼고 어차피 2차 전지는 중장기로 양호하고 지금은 조종을 받으니까 신경을 안 쓴다라고 한 게 내 방송의 핵심이었어.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그 2차 전지가 시장에서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요런 거 깨알 같은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따라가라는 얘기가 아니야. 내가 뭔 말하는지 알겠어요? 여기에 지금 내가 보여준 이 화면을 보세요, 여러분. 전날 방송 들어가가지고 내가 보여준 화면을 보면 되는 거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뭐가 보일 거냐면 이게 보일 거예요. 여기 보면 이노뎁은 물량 생기면 무조건 매수다. 지금도 매수다. 물량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다. 이노뎁 갑자기 거래가 들어왔다. 이노뎁 인포뱅크 같은 과다. 이노뎁 새겨들어라. 500주씩 나오면 그걸 먹어가라. 하면서 이노뎁 물량 없는 주식 얘기하면서 이거 화면 보여준 거 분명히 보였고 이노뎁과 인포뱅크 같은 과고 브리지텍 뭐 추천한 거 보여주고 인공지능 챗 GPT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 보여준 이 화면이 중요한 거야. 여기에 메코스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노뎁 호가가 벌어져 있고 1000주만 사면 날라갑니다라고 하면서 내년에 기대되는 주식이다라고 분명히 얘기 나오고 있지. 이게 내 스타일. 다시 말하면 어떤 주식을 추천해서 그 주식이 안 가도 왜 안 가는지를 설명을 하지만 내가 그 주식에 생각하는 나의 의견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 보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야간 강연 방송에만 오면 그 주식을 내가 추천했다라고 하면서 또다시 AS까지 해주는 내 스타일. 그러면은 올 1월달 야간 강연 방송은 여러분들이 많이 와서 내가 되게 좋아했잖아. MK전자도 기본 30% 가까이 이거가 1월 10일 날은 MK전자가 2차 전지보다도 더 좋다라고 하면서 추천한 거고 저가격에 산 사람 기준에는 27%짜리야 여러분. 이것도. 그 다음에 YC캠이라는 주식도 13,000원에서 14,000원 넘어간다라고 본다라고 하면서 AS 해주고 플리토도 36,000원에서 33,000원 사이에 매수하면 뒤풀이가 나올 수 있다라고 했던 주식이 21%짜리고 캠트로스가 매집형으로 연속적으로 계속 추천한 주식이고 그 캠트로스가 지금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보입니까? 요런 깨알 같은 자랑도 있어요 여러분. 결국은 지금 여러분들 보다시피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주식들이나 얘네들을 보면 지수가 조정을 받거나 지수가 비리비리할 때 날아가는 게 월등히 많지.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현금 확보하시오라는 영상을 안 주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조정을 받아야 내가 추천한 주식들은 날아가는 거거든.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이종복은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 종목들이 날아가고 지수가 올라가면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고 그 자체가 이종복이가 강조하는 실전 매매 최고 수익률은 어떠한 시장에서도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서로 매치가 돼야 안 돼요. 그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 지금까지 결론 얘기 안 해도 되지? 최근에 급등한 가치주가 지수를 왜곡시켰고 그 지수가 왜곡된 부분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눌렸던 성장주들이 치고 간다. 이 얘기한 거야. 그리고 그 2차 전지주들은 지수가 설령 조정을 받을 지언정 매도가 아니고 매수구. 다만 시가총액 비가 높은 종목들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니 조금 더 가벼운 개별성 주식이나 조금 더 차트가 매집주성 주식으로 된 주식들을 공략하라는 얘기고 SKC는 잘 가지 않습니까? 뭐가 다른지 알겠어요? SKC는 60일선 저항이었는데 60일선을 뚫으니까 나머지 저항은 241선 하나밖에 없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해가 돼요? 에코프로 BM하고 포스코홀딩스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보여요? 그럼 이걸 거꾸로 얘기하자.
SKC도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이런 저항이 있었어. 이해가 됩니까? 이런 저항을 뚫자마자 저런 저항을 뚫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포스코 퓨처나 에코프로 BM이 만약에 거래가 좀 늘면서 여 저항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수익이 커지겠죠? 근데 거래소가 조정을 받을 때 코스닥이 레벨업이 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탄력이 제한적이어도 여러분들이 뭘 사야 될지 모르는 일반적인 수준의 일반인이라면 포스코 퓨처나 에코프로 BM 등을 지금 사는 게 맞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차트를 선호하거나 조금 더 차트를 볼 줄 안다면 SKC처럼 올라갈 만한 주식을 나에게 회원가입해서 추천을 받아라! 이 얘기한 거지?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 차트를 캔들거리랑 이동평균선을 띄워놓고 지지를 바탕으로 저항을 넘어가는 주식을 찾아서, 그것이 클라우드과에 있거나 반도체 인공지능과에 있거나 2차전지과에 있거나 로봇과에 있거나 어떤 과에 있다면 그건 어떻게 해도 된다? 매수해도 된다. 아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개별 종목은 기다리기만 하면, 그러니까 캠트로스 같은 경우는 두 달 정도 기다려서 한 35%짜리인데 이게 3번 나온 겁니다. 보이죠 여러분? 최초에 매집주로 추천해서 대박 났고, 다시 그 가격으로 왔을 때 또 추천했는데 중박 났고, 다시 그 가격으로 왔을 때 또 추천했는데 대박 났고, 3번 대박 난 주식이요. 이 말에는 한치의 거짓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영상을 언제 떴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할 거고, 다음 영상 뜰 때 내가 그런 근거를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리고 대표적으로 지금 찾아놓은 거 정도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에 관한 거는 여러분들 어제 신의 한 수에서 나갔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보면 되고, 내가 캠트로스 종목 진단해 준 거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게 있을 겁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전문가가 방송에 나와서 캠트로스 같은 주식을 물어봤을 때 저런 식으로 텔레비에서 종목 진단을 하는 게 가당키나 하냐, 이게 핵심이 되는 게요. 근데 나는 그렇게 종목 진단을 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지. 이 종목은 실시간을 강조합니다. 지나간 다음에 여기가 매수죠, 여기서 매도시켰어요가 아니에요. 되게 중요한 얘기 한 겁니다. 나는 내가 캠트로스를 아니까 한 수 드린 거예요. 그 반성을 하겠다면 추가 매수 오케이. 그 반성을 하지 않을 거면 갖고 있으세요. 올라갈 겁니다. 끝! 확인했어요? 저게 캠트로스 얘기고 비단 저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 지금 시간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인포뱅크로 얘기하지 말고 요걸 갖고 얘기할게. 거래소와 코스닥에 관한 거 2차전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죠? 2차 아니다. 에이테크 솔루션을 갖고 얘기를 할까? 에이테크 솔루션을 안 찾아놨네. 그러면은 그냥 인포뱅크 1월 29일 날 했던 얘기 한번 봅시다 여러분. 내가 인포뱅크 대놓고 얘기할게요. 이 주식도 나는 물어볼 때마다 좋게 얘기하죠. 이거 가능한 거나 한번 나중에 봅시다. 대신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돼요. 이 내 스타일. 저 위치를 보라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영상을 보고 돈을 벌고 싶으면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 파악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이라는 얘기는 지금 당장이 아니고 나중이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나중에 가나 안 가나 봅시다라고 얘기하는 주식을 잘 보고 있다가 조금씩 사보면 되는 거잖아. 아니면은 나중에 가나 안 가나 봅시다라고 하는 주식을 잘 보고 있다가 그 주식이 거래가 들어오는 타이밍에 매수하면 수익이 날 수 있잖아. 나는 얘기한 지가 열흘 가까이 전에 그런 얘기를 해준 거고, 종목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 정도 내용이면 여러분들한테 충분한 팬 서비스를 한 것 같아요.
다음번 야간 강연 방송은 27일과 28일에 있어요. 그리고 저 때는 제목이 가장 강력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열어놓지를 않았네. 오늘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야간 강연 방송을 홍보하기보다는 진짜 이 시장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놨고, 역사적 변곡점이야. 역사적 변곡점. 2월 27, 28 타이밍. 최근에 소외받는 사람들은 날짜 잘 체크하고 있다가 저 때 여러분들 한번 야간 방송이라도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해 보세요, 여러분.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자, 이제는 2차 전지가 결정적 역할을 할 때가 됐다. 마치겠습니다.